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달러가 더 이상 절대 권력이 아니에요. 중국은 미국 국채를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던져버렸고, 인도는 금을 수십 톤씩 쓸어 담고 있으면서 달러 노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나이지리아와 손잡고 200만 배럴짜리 석유 딜을 체결했죠. 그리고 남미에선 브라질이 픽스라는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달러 없는 세상을 실험 중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닙니다. 달러 패권의 균열, 글로벌 사우스의 반격, 그리고 다극화 시대의 서막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도의 국채 매도와 금매입, 나이지리아와의 에너지 협력, 브라질 픽스가 보여주는 금융혁명까지 이 모든 사건들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달러 패권의 균열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지금 해외 보유자들이 달러 표시 자산, 특히 미국 국채를 꾸준히 줄이고 있죠. 중국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달러 보유를 낮춘 얘기는 이전 영상에서 자주 다뤘고, 오늘의 주인공은 인도입니다. 왜 인도냐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인도는 수십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의 안전보장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죠. 그런데 그런 인도가 지금 중국의 행보를 부분적으로 따라가며 미국채의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가볍게 할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한번 보죠. 인도의 미국채 보유액은 2025년 6월 기준 2270억 달러, 1년 전 2420억 달러에서 줄였습니다. 150억 달러 정도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인트는 규모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시장에서 무서운 건 급격한 숫자 하나가 아니라 조용히 지속되는 추세예요. 이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다 신중하게 포지션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시그널이고, 장기적으로 달러의 역할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인도는 왜 줄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대체 어디로 가는가예요. 같은 12개월 동안 인도 중앙은행은 금을 39톤 넘게 추가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보유량이 거의 880톤, 최근 몇 년 사이 손에 꼽히는 수준의 매수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중앙은행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에요. 트렌드를 쫓지 않고 폭풍을 해지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달러가 금 대비 40% 약해졌다는 점도 감안하면 국가의 금고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안전판을 두껍게 까는 게 합리적이죠. 이제 글로벌 시각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뉴욕 연은 커스터디 데이터, 해외 중앙은행의 미 증권 보유를 가장 실시간에 가깝게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지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신호가 나옵니다. 외국 중앙은행의 미 국채 미 증권 보유가 2.8조 달러까지 떨어졌고, 기타 미국 부채까지 포함하면 총액이 3.2조 달러,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2017년 이후 최저권, 이건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올해 들어 가장 큰 레드 플래그 중 하나예요. 더 흥미로운 건 만기 이후 행동입니다. 예전엔 만기 자금을 다시 재투자하거나 연준에 하루짜리 영래포에 잠시 주차하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투자를 건너뛰고 연준에 쌓아둔 현금 잔액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금 같은 안전자산이나 기타 통화들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인도로 한번 돌아와서 인도의 또 다른 특이한 행보는 바로 에너지 변화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25%로 시작한 관세를 50%까지 끌어올리며 강한 메시지를 보냈죠. 러시아산 그만 사고 우리 미국 원유를 사라. 전형적인 압박 플레이입니다. 근데 인도는 전혀 다른 수를 뒀어요. 미국산 원유를 스킵하고 나이지리아에서 200만 배럴을 바로 락인해버렸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원유 조달처 바꾼 거 아닌가 싶지만 이건 가격표 너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최적의 조건을 주는 공급자와 거래한다. 존중받는 조건이면 누구와도 거래한다. 이 한 줄이죠. 왜 하필 나이지리아였을까요? 여기엔 기술적 그리고 역사적 이유가 같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지리아산 원유는 저유한 경질류가 많아 인도 정유소에 궁합이 딱 좋습니다. 휘발유 디젤 수율이 잘 나오죠. 정제 수율과 환경 규제 대응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둘째, 인도는 2005년부터 나이지리아 원유를 꾸준히 사왔습니다. 즉 거래 히스토리와 신뢰가 이미 쌓여 있었던 겁니다. 공급 안정성, 계약 이행, 선적 결제 프로세스, 이거 전부 실적이 있습니다. 위기 때일수록 처음 보는 파트너보다는 예전에 봤던 파트너를 다시 찾는 게 시장의 본능이거든요. 셋째로 가격과 운임, 결제 조건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정치적 압박이 강해질수록 대형 수요국은 선택지를 늘리고 협상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오늘의 200만 배럴은 그래서 양보다는 방향의 의미가 큽니다. 그럼 이 딜이 글로벌 에너지 맵에 주는 합의는 뭘까요? 원유는 전통적으로 달러 결제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결제에서 현지 통화 결제, 상계, 스와프, 크레딧 라인 등 변형 옵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 픽스 같은 실시간 결제 인프라, 브릭스페이 같은 크로스보더 인프라 논의가 겹치면 결제의 선택지가 기술적으로 확 넓어집니다. 즉, 실물과 결제가 동시에 분산되는 구조로 세상은 이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픽스는 2020년에 브라질 중앙은행이 직접 만든 국가 운영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에요. 출시된 지 불과 5년 만에 브라질 인구의 76%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커피 살 때, 월세 낼 때, 길거리에서 노점상에게 결제할 때 전부 픽스로 가능해요. 게다가 수수료 무료, 즉시 송금. 그러니 은행 계좌가 없던 수천만 명의 서민들도 디지털 경제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왜냐면 픽스가 달러를 거치지 않고 브라질 내 결제를 끝내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으로 글로벌 결제의 중심은 달러였고 그 달러 기반 결제를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가 스위프트였죠. 미국은 이를 통해 제재를 가하거나 특정 국가를 금융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픽스가 국내에서 성공하고 더 나아가 브릭스페이 같은 대안 시스템을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 5나라가 서로 간의 결제를 직접 통화로 교환하면서 스위프트를 우회한다? 그건 미국이 기존에 쓰던 달러, 제재, 스위프트 3종 세트를 무력화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시리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제재로 달러 기반 시스템에서 배제되었죠. 그런데 픽스와 같은 대안 시스템이 확산되면 이런 제재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미국은 브릭스를 고립시키려고 관세와 제재를 강화하는데 그게 오히려 브라질을 더 빨리 브릭스 금융 네트워크 안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즉 압박이 가속기를 누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최근 미국 행정부가 브라질을 겨냥해 무역조사, 고율관세, 비자금지 같은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자유경쟁 훼손이라 하지만 속내는 분명합니다. 픽스처럼 수많은 국가 협의체들에서 탈달러 시스템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렇게 확장되면 달러 패권을 잠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에요.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달러 패권은 어디에 기대고 있었을까요? 바로 동의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를 쓰겠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동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요 교역에서 위안화 비중을 키우고 있고 인도, 러시아는 루피 루블 결제 옵션을 시험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은 픽스라는 국가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 독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달러를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브라질도 여전히 대외무역과 투자, 인플레이션 관리에서 달러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엘리트층의 자산과 이해관계도 미국과 같이 얽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달러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이 깨지고 있다는 것. 인도의 외환 다변화, 나이지리아 원유 딜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공통된 흐름이 보이시죠? 인도는 달러 의존을 줄이고 있고 금을 사들이고 있고 나이지리아와는 새로운 석유 파트너십을 맺었고 브라질은 달러가 아닌 자체 결제 시스템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다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달러 하나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들은 이미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분산하고 달러가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자산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